맨날 나오는 문제가 이런 유형이야. 이게 최고급 문제야. 여기서는 나름 퀄리티가 있는 애. 그래서 번쩍번쩍하지 문제 자체가. 중요한 건 저 숫자 얘들아. 자, W에서 Z로 몇 종류야? 네 종류. 그래. 이것도 몰라갖고 WZ 두 개인 줄 아는 놈이 있어요. W, X, Y, Z 네 종류로 갖고 실험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만약에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주기, 그러면 CNOF예요. 알았습니까? CNOF 이거 기본 포맷이야. 밑에 아마 얘는 예시를 줬을 거야. 이것 중에 하나다라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그럼 너희들은 뭘 보냐? 간을 봐봐. 원소가 몇 종류니? 두 종류야, 두 종류. 원소 두 종류지? 거기에다가 원자는 몇 원자야? 4원자야, 4원자. 봐봐. 맞지? 자, 이런 애들을 외우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시간 뺏겨. 어떤 애가 있냐면 이주기 원소 중에 얘가 일단 있어. NF3. 알겠냐? 그 다음에 니들이 배웠던 거 기억나? 765543 기억나냐? 안 난다. 미친다 저거. C2F2 N2F2 O2F2 이거 알았어? 얘들을 비공유분의 공유. 사실은 선생님이 뭘로 가르쳐줬어? 공유분의 비공유 가르쳐줬잖아.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거 뒤집은 거야, 역수로. 알았냐? 역수로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역수로 뒤집은 숫자를 외워야 돼. 이렇게. 일단 이거다. 얘들아, 비공유를 볼 때는 이거를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아. 질소가 몇 쌍이야? 한 쌍. 산소는 두 쌍. 그 다음에 플로리는 세 쌍. 자, 이제 또 질문. 염소 몇 쌍? 네? 염소. 세 쌍. 황은? 두 쌍. 이는? 한 쌍. 얘들 바로 밑에 있는 동조원소 얘기한 거야. 이것까지 같이 알아둬야 돼.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래. 특징이. 자, 그러면 얘는 비공유부터 얘기해봐. 세 쌍짜리가 세 개니까 9쌍에. 그치? 그 다음 질소 한 쌍이니까 몇 쌍? 자, 비공유 전자쌍 분의 공유 전자쌍을 보면 중심 원자가 얘는 하나짜리란 말이야. 그럼 얘는 비공유 10쌍, 공유 3쌍. 이거 10분의 3. 됐죠? 여기서 원하는 게. 다음 얘는, 자, 비공유는 얘만 보면 되잖아. 몇 분의? 6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C2F2야. 기억나나? C2F4가 몇 쌍이었어? 공유전자. C2F4. 얘들아,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암기가 아니라 이거는 수열이잖아. C2F4. 다시 말해서 실험식이고, 이런 애가 탄소화합물에서 기본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 숫자 있죠, 요거. 여기다 곱하기 3 하라고 그랬지. 그럼 이 C2F4는 6개야, 선이. 선이 6개다. 그러면 얘는 그거보다 플로리 2개 적잖아. 얘는 몇 개다? 5개다. 이렇게 외우고. 알았어? 기본이 6개에서 하나 줄어서 요렇게. 그래서 선이 몇 개라고? 5개. 이렇게. 얘가 6개면 3이 6. C2F2는 얼마? 5쌍. C2F6는 7쌍입니다. 알았어? 아, 모르겠어. 외워 그냥. 이래야 니네가 속도가 안 뒤져. 그리고 수능 볼 때도 이쪽 파트는 순삭 파트야. 30초에 끝나야 돼. 그만큼 여기 쉬워. 좀 외워놓으면 쉬워. 자, N2F2. 자, 순서대로 우리가 그랬지. 봐라. C2F6, C2F4, C2F2. N2F4, N2F2, O2F2. 기억나냐? 그래서 여기가 5면 얘는 4, 얘는 3. 5, 4, 3 해, 이거. 이렇게 하나 딱 기억나면 이렇게 분자가 기억나는 거죠. 5, 4, 3. 거기에다가 지금 플로린 둘이니까 6쌍에 N이 2개니까 2쌍 몇 쌍? 8쌍. 얘는 얘 6쌍에다가 얘 4쌍이니까 10쌍이지. 특히 얘 둘 잘 봐.
둘이 같아 달라? 같지? 그럼 차이점은 뭐야? 얘는 무극성 공유가 없고 얘는 있고. 알았어? 그 차이야. 됐지? 그걸 아는 친구들이 문제를 푼다고. 자, 그러면 거기 6분의 5는 누굴 것 같아? 얘잖아. 바로. 분자를 보고 찾는 거야. 분자. 5. 5 보고 찾는 거야. 혹은 분모 보고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니네 비공유 전자쌍의 숫자를 보면 중심 원자 이렇게 원소 2개짜리는 절대 홀수가 올 수 없어. 짝수 나와, 짝수 무조건. 이런 것도 풀다 보면 자기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금방금방 유출을 해내는 거지. 그러면 나는 누구겠냐? 이거겠지. N2. 그지?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려워. 근데 이거만 나와. 시험 문제. 나중에 문풀할 때 이쪽을 막 세네 문제 풀잖아. 그러면 바로 나와. 그냥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 자주 보면 그냥 외워지거든. 지금은 아 저런 식의 어떤 규칙성이 있다라고 알아요. 그래서 기억 보면 원자번호 가장 큰 원소 그럼 W가 제일 크다고 봐야 돼. 플로린. 알았어요? 그 다음에 공유 전자상수 가는 5쌍, 라는 몇 쌍? 4쌍이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가나는 달라요. 됐죠? 나는 형원자 딴 애구나. 야, 나는 딴 애다. 나는 YZW네. 그지? 이 YZW, 여기 한번 보보자. 이거 해준다는 게 말았다. 원소가 세 종류. 원소가 세 종류이면서 원자 4개. 이건 누구 있을까? 바로 얘가 있어. 얘. COF2. 탄소가 중심에 5의 플로린. 알았니?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보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니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원소 2종류의 상원자. 얘가 제일 많이 나와. 누구냐? 이거야. 이 둘. 너네 이거 딱 써있으면 누가 중첩되냐? 산소지. 그지? 그 산소만 보고 풀면 다 풀려. 산소가 벽까지로 들어가면 중심원소는 탄소고 산소가 중심원소로 들어가면 벽까지가 플로린이야. 알았지?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세 종류인데 몇 원자? 3원자 있잖아. 이런 애들은 2종류가 있거든. 얘 FCN 그 다음에 ONF. 얘가 모의고시에 자주 나와. ONF가. FCN은 이렇게 되겠죠. ONF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2분의 1이 뜨는 거, 얘 뭐 뜨냐? 1 떠, 얘는. 보나마 1. 4분의 4니까. 근데 몇 뜰까? 자, 6분의 3 뜨잖아. 6분의 3. 이게 정답이야. 알았니? 그래서 중심원소 Z가 질소예요. 그리고 얘 지금 다중결합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네, 보니까. 그지? 다중결합이 표시가 안 돼 있다고. 그럼 어디 쪽에? Y 쪽에 이중결합 쳐줘야 돼. 왜? W는 플로리는 걸 니네가 알아냈으니까. 알았지? 그리고 X와 X 사이에도 몇 중결합이 있어야 돼, 얘들은? 3중결합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이런 걸. 다중결합 표시 안 된 거 뭐 다 필요 없어. 숫자만 딱 감기고 있으면 다 풀려, 그냥. 알았네? 그래서 니은 틀렸고, 5쌍, 3쌍이라고 해야 되겠지? 비공유 전자쌍은 가는 몇 쌍? 6쌍이고, 나도 6쌍. 알았니? 나도 6쌍이라고. Y 2쌍, Z 1쌍, W 3쌍에서. 알겠어요? 동일합니다. 답은 1번이죠. 여기까지 풀어본 친구라면, 아이고, 만점 나와요, 친구는. 만점 조짐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안 푸른 친구가 있다라면, 풀릴 각오를 충분히. 주요 관심 학생으로. 왜 저래? 관심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이 내가 결론을 딱 내릴게요. 오늘 수업은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뇌가 있는 친구는 다 맞춰요, 여기 올 정도면 뇌가 다 있겠죠? 그래서,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듣는 건 없잖아. 다 문제 맞히려고 들었잖아? 재밌게 들어두고 막판에 선생님이 딱 자 이거는 기억해야 하는 것만 딱 기억하면 고등학교 문제 다 풀려요. 물론 그건 다 제 예말이겠죠. 잔머리인데 그걸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빨리빨리 풀리니까. 알았지?
오늘 마지막 결정체,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3단원.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끝내고 네가 시험을 일찍 보잖아. 그지? 한번 돌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고사 때 100점이 나와야 돼. 기말 어려울 거 뻔하거든. 근데 기말도 손쉽게 푸는 친구들은 되게 손쉽게 풀어. 그러니까 이걸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간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고. 알았니? 중간고사를 2번, 3번 돌릴 거라고 내가 한번. 오늘은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배우는데 결정체잖아. 우리가 배운 게 공유결합을 기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이온결합과 금속결합을 버려버리고 공유결합만 갖고 여기까지 왔어. 그 전 시간에 뭐 배웠냐? 공유결합이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 없다를 갖고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배웠잖아. 그치? 그 이론을 가지고 여기 와서 뭘 할 거냐고? 분자 구조를 예측할 거야. 알았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서 이 이론은 루이스라는 과학자하고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첫 발을 내디디고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문 딱 닫은 이론이야. 그러니까 그 둘이 처음과 끝을 마무리한 이론인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이유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 있잖아.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만 갖고 내가 설명을 할 거야.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서 이 분자 구조를 설명을 했어야 진짜로 분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이 분자 구조를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저 사람 말이 이론적으로 타당한데? 라고 했는데 나중에 벤젠을 한번 전자화학 혁명을 본 적이 있어. 벤젠을. 이 사람도 예상하고 똑같이 생긴 거야. 이제 소름이 돋은 거지. 여러분들은 그걸 보는 거야. 저걸 저렇게 표현한다. 저걸 이렇게 표현한다. 알았어? 우리가 지금 화학이라는 세상에 들어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화학자들이 하는 말들을 알아들으면 이 세계에서 다리를 딱 머물 수 있겠지?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 혼자 이제 왕따 되는 거지. 쫓겨나진 않아요. 지가 나가기 전까지는. 그죠? 그냥 왕따 못 알아듣고 뭘 내쫓으려고 하려고.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래? 마음 넓게 가지라고.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한번 봐봐. 차근차근 볼게. 자, 일단 분자를 2가지로 정의하자. 무슨 결합한다? 니네 공유결합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 뭐 떠오르니? 공유결합. 아무거나 얘기해봐. 공유결합. 그래. 그거 말고 또? 공유전자쌍. 그래, 좋아요. 그 다음 또? 내가 딱 말한 거. 공유결합하면 뭐? 어떤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죽을 중얼? 환청이 어떤 놈이야? 야, 금속이 없다. 야. 중요한 거야. 금속이 없다. 알겠어? 그 다음 공유결합만 하면 분자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이러지 못해갖고 원자결정 공유결정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이러지 못하다. 이러다는 건 뭐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독립적인 구조가 있어. 그걸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건데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예상을 할 거야. 우리가. 알았지? 그 다음, 자, 우리 구조라는 말 나오거든. 구조. 구조에서 우리는 뭐 배우냐고? 이거 배웠어요. 결합각. 분자의 결합각을 찾을 거라고. 물론 몇 개의 분자는 결합각을 외워야 돼. 쉬우니까 괜찮아. 근데 몇 쌍은 상대 비교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얘가 약간 크겠지, 작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결합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분자 구조를 그리면 여러분 구조식이라는 거 알지? 공유전자성을 뭘로 나타냈냐? 선으로 나타냈지. 그 선 사이의 각이래. 그러니까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 이 뜻도 이제 배우게 돼. 왜 그런지. 이유. 그냥 외워도 되거든. 근데 왜 그런지 알면 왠지 좀 더 아는 것 같고 그렇잖아. 그지? 다음. 결합각을 알았으면 또 뭐 알아야 되느냐? 자, 봐라. 평면 구조인지 입체 구조인지 시험에 꼭 나와. 이 둘을 구분하는 거야. 평면 구조인지 입체 구조인지 파악하는 게 나와. 자, 성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분자들이 우리가 측정할 때 이 2가지로 작용하더라는 거야. 무극성을 띠는 분자로 존재하기도 하고
극성을 갖는 분자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때 극성을 우리는 쌍극자라고 부를 거야. 쌍극자. 여러분 양이온이 무슨 전화 였어? 양전화였지 당연히. 음이온, 음전화. 그런데 극성 분자는 양음을 모두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쌍극자. 알겠어? 그런 애들을 극성 분자. 우리가 꼭 정전기 유도시키는 애 있잖아. 정전기 유도시키면 가까운 쪽은 다른 전화, 먼 쪽은 같은 전화, 뭐 외워자가 되는데. 근데 치우면 어떡하니? 머릿속에 돌아오지. 얘는 안 돌아와. 그 왜? 전자쌍 편제 때문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결합의 극성 때문에. 이해 갔어? 그걸 지금부터 배우는 거라고. 이게 오늘 할 공부야. 저 제목에 다 들어가겠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바로 전자쌍 반발 원리를 배울 거야. 뭘 배운다고? 전자쌍 반발 원리. 나중에 한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개념 설명 다 해주고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있잖아. 문제풀이를 선생님이 한번 쫙 다시 정리할 거야. 그럼 그때 가면 이해가 조금 쉬울 거야. 지금은 몽땅 다 들어줘 그냥. 몽땅. 알았지? 그 뭔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지켜봐봐. 전자쌍 반발 원리에 우리는 첫 번째로 얘부터 볼 거야.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존재. 공유 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어? 뭐가 없다?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우리는 이주기 원수만 갖고 따질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인터넷을 찾거나 일반학을 찾아보면 우리가 배우지 않은 구조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그것들은 3주기에 가서 나타나. 물론 그 구조의 표현도 이제 폴링이란 과학자가 한 거야. 지금 우리는 2주기까지만 볼 거다. 그럼 2주기는 옥텟 규칙이 최대야. 알았어? 옥텟 규칙. 그럼 전자쌍 몇 쌍? 네 쌍인 거야. 무조건 4쌍. 그런데 난 여기다가 얘를 쓸 거야. 얘들아, 분자를 설명하는데 베릴륨을 집어넣었어. 베릴륨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면 얘 이온결합이잖아. 그지? 근데 이걸 딱 써도 너네가 이해가 가야 될 구석이 하나 있어. 뭘까? 결합성. 너희들 전기운동도 봤을 때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100% 이온결합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배웠잖아. 공유결합성만 갖고 따진 거야. 알았어? 물론 이온결합성이 커, 얘는. 근데 분자적인 구조를 설명할 때 얘는 쓸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저 뒤에 나오는 산소 때문에 그래. 지금 이 과정을 잘 볼게. 자, 4번 베릴륨은 우리가 보통 바닥 상태로 불리우는 게 있어. 오비탈에 오비탈, 바, 1s에 2개, 그래서 전자 2개, 2s에 2개, 그래서 전자 2개. 이런 홀전자가 몇 개 있어? 0이란 말이야. 근데 얘를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해. 루이스는 홀전자 몇 개야? 2개지. 첫 출발이 분자 모형의 첫 출발이 루이스란 과학자에 의해서 나온 거야. 루이스란 사람이 주기와 상관없이 얘들은 이렇게 원자가가 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 우리 얘 맨날 4번 원소금 원자가 전자수 몇 개, 2개 그걸 외웠잖아. 그게 원자가 결합 이론이거든. 첫 출발이 바로 루이스야. 점 2개. 근데 이걸 계속 보강을 한 거지. 이런 이론, 무슨 이론 해가 쭉 나와가지고 얘들이 계속 보강을 해서 폴링에 와서 완성한 게 분자 오비탈이야. 그래서 오비탈이 변한다는 걸 너네가 보는 거야. 생각해봐. 이거 안정한 바닥 상태인데 얘 혼자 있으면 이래. 그런데 주위에 누군가 올 거라고. 선생님이 여기다 수소를 넣을 거거든. 수소가 결합을 하면 몇 개 결합할까? 2개. 그러면 수소도 뭘 갖고 있어? 전자 구름 갖고 있지? 그럼 여기 다가오면 이 구름이 흔들린다는 거야. 그 안정성이 깨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어서 수소랑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걸 혼성 오비탈이라고 해.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할 거야. 봐라. 얘를 들뜬 상태로 만들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루이스는
루이스는 봐봐. ES에 1. 그럼 어디까지 떠? EP까지 뜨지? 1. 그럼 이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원자과 결합 이론이야. 여기까지 좋아. 수소 두 개가 붙는 거 설명이 돼. 그런데 얘를 구해보니까, 광학 그런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얘가 180도입니다. 결합각이 180도에다 무극성의 성향을 띠는 거야. 봐봐. 이거 무슨 모양이야? 구 모양이잖아. S오비탈. 이거는 R형 모양이고, 거기에 수소 와서 붙으면 결합각이 180도가 도저히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바꾼 거야. 혼성 오비탈. 바꿔서 봐라. 얘는 우리가 따져야 될 건 뭐야? 원자과 전자만 따지는 거니까 한쪽 껍질 냅둬. 그냥 냅두는 거야. 요거 바깥에 있는 둘. 요 둘이 봐라. 에너지가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잖아. 그지? 요 사이에 봐라. S가 올라가고 P 하나가 내려오고. 얘들은 그냥 있어. 빈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중간으로 오는 거지.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에너지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는 그 결합 이론을 충실히 따른 거야, 저게. 그래서 나중에 MO 이론을 배우면 결론은 니들이 막 들렸다 바닥 상태에서 막 아무리 배워도 에너지 낮은 애가 안정하다는 걸 계속 배우게 돼. 얘하고 얘 중간에 에너지를 따라서 두 개의 혼성 오비탈이 생겨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S 하나에 P 하나다. SP 혼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냐? SP 혼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다 중심핵을 딱 그려. 그런데 봐라. 바닥 상태면 구가 있고 그 다음에 R형이 있어서 붙고 붙어. 그치? 근데 180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분자 모형이. SP 혼성 오비탈. 이렇게 혼성 오비탈이 되면 오비탈 모양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오비탈 모양. 알았니? S하고 P가 결합돼가지고 혼성 오비탈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혼성 오비탈을 그릴 때 여기 베를린의 원자 핵이 있잖아. 그럼 봐라. 한쪽으로 이렇게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누가 이렇게 누가 수소가 와서 결합해서 이걸 구조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고, 자, 이 공유 전자쌍의 사이잖아. 180도이며 이건 직선이다. 봐봐. 둘 중에 누구야? 직선이. 내가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이거 평면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알았니? 자, 직선형은 다 SP 혼성으로 설명을 할 거야, 이제. 자, 그 다음 봐봐. 5번 풍속. 역시 얘는 비금속이라 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렇다고 비금속의 성향이 없는 건 아니고 중금속이니까. 하지만 누구에서는, 루이스에서는 이렇게 적어. 원자가 몇 개야? 3개야. 자, 얘를 5번을 한번 해봐야. 이렇게 해도 네가 무슨 상태인지 알지? 편의점 상태. 알았지? 바닥 상태. 그래서 여기서 1S의 둘, 이렇게. 2S의 둘, 이렇게. 그 다음에 2P의 하나잖아. 이게 바닥 상태잖아. 그치? 그럼 자, 들뜬 상태. 요거 하나를 올리면 되지. 이게 원자과 결합 이론이야. 보호가 말한 거. 근데 이걸로는 분자 구조를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봐. 들뜬 상태 생략할게. 그냥 바로 갈게. 바로 혼성. 혼성 오비탈이 돼버리면 요거 하나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요 봐봐.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 사이에 얘가 형성이 된다고. 이렇게. 얘는 그냥 있고. 그래서 얘가 요렇게. 그래서 SP2 혼성이라고 해요. SP2 혼성. 여기서 너네가 봐야 돼. 선생님, 그럼 마지막은 이거 하나 내려오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SP3 혼성이 끝이야. 알았어? 가보자, 이제. 여기다 넘겨보자. 여기 얘들 넘기면 SP2 혼성이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 이 세 쌍의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잘못 잡았다. 둘, 그 다음에 이쪽에. 셋. 그래서 얘들이 여기에 누가 온다는 거지, 이렇게? 수소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수소.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결합각이 몇 도로 잡는다? 120도로 잡게 돼. 알겠어? 그리고 얘를 평면 삼각형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평면이지 뭐. 앞에 평면을 썼는데. 자, 지금 이론이 어떤 거냐면 봐요 여러분. 분명히 얘들 극성 공유결합 2개고 극성 공유결합 3개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각도를 180, 120이라고 준 기본 조건에는 주위의 원소가 어때요? 동일하다는 조건이에요. 잘 보세요. 주위 원소가 수소로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결합각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자, 얘들은 무슨 전자쌍만 갖고 있다고? 공유 전자쌍만 갖고 있습니다. 공유 전자쌍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할게요. 비공유는 핵 하나가 잡고 있잖아요. 근데 공유는 핵 2개가 잡고 있죠. 그래서 전자 밀도가 크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화성함수 계산에서. 얘는 전자 밀도가 핵과 가까이 있고, 그리고 밀도가 좁게 형성되는 거지. 90% 발견될 확률이. 근데 비공유는 어때요? 좀 넓게 포진하는 거야. 핵 하나밖에 걔를 제어를 못하니까. 알았어? 그래서 공유 전자쌍만 있다면 서로 반발은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정한 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SP 혼성 평면이었어요. 직선이. SP2 평면이었어요. 삼각형.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자, 얘를 오늘 마스터하셔요. 6번 탄소는 바닥 상태에서 1S에 둘, 2S에 둘, 2P에 둘이에요. 여기 죽어도 깨나도 수소가 4개 안 붙잖아. 근데 누구는? 루이스는 얘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맞죠? 원자가가 4개다. 그렇다면 이거를 설명을 한 게 바로 MO 이론이야. 폴링. 이 사람은 요 사이에다가 하나, 둘, 셋, 4개를 놓고 들뜬 S, P 3개. 그래서 SP3 혼성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렇게 되니까 설명이 되는 거야. 뭐가 설명이 되냐 봐봐. 전자쌍 하나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머지 하나가 이쪽으로 형성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뒤쪽으로.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 얘 보세요. 여기 수소가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자, 이어봅시다. 이어봅시다. 이거 입체가 평면이에요. 입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모양이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알겠어요? 이 모양의 특징이 뭐냐면 요 뼈대 흰색이 공유 전자쌍일 거 아니야? 그지? 2개를 같은 면에 놓으면 나머지 하나는 앞으로 나오고 들어갔다는 표현이에요. 이걸 저렇게 쓸 거야. 교과서에.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럼 일단 이 결합각이 90도가 아니라는 걸 꼭 알고 있으라고. 이건 입체고 얘들의 결합각. 다시 말해서 혼성 오비탈 사이의 각은 109.5도인 거예요. 이걸 대학교가에서는 이렇게 써요. 이러면 누구도 얘를 평면으로 안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유기화학 가면은.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봐봐라. 구조식을 보고 푸는 거야. 구조식의 선이 2개지. 전자쌍의 방향을 보는 거거든. 양방향이니까 SP 혼성이야. 얘는 몇 방향이야? 3방향의 SP2 혼성이야. 얘는 몇 방향이야? 4방향이야. SP3 혼성이야. 지금까지 혼성 오비탈에 대한 설명 알겠어? 폴링이 왜 혼성 오비탈을 사용했다고? 분자 구조를 설명하려고. 결합각을 설명하려고. 저 원자과 결합 이론 갖고는 안 되니까. 알겠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지금 공유 전자쌍만 있을 때 어떤 혼성 오비탈이 입체였지? SP3. 공유만 있을 때 이거야. 알겠지? 공유만 있을 때 이거다. 지금 공유 전자쌍이 존재할 때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 이 뒤쪽에요. 7번, 8번 배울 거예요. 7번, 8번 2개 나왔어. 근데 여기서 왜 선생님이 4번과 5번을 썼는지를 꼭 이해해야 돼. 출제자는 이걸 갖고 덤비거든. 이 옵틱 규칙 만족하냐는. 안에서 상당히 불안하네요. 근데 왜 했냐는 거지.
왜냐하는 거지. 넘어지면 너 이제 난리 난다. 물 쏟아지고 막 꽃 막 머리카락 떨어지고. 알지? 너 머리에 코끼리 끝나는 거? 완벽하지. 얘들아, 이거를 출제자 의도에서 가만히 보면 출제자가 이 혼성오비탈을 설명하냐고 죽어도 안 해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한번 슬쩍 얘기는 할 거야. 내가 알아듣든 말든. 알겠어? 근데 혼성오비탈에 대해서는요, 진짜 분자 교도학습까지 가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도 아니에요. 물줄만 하시라고요. 그럼 대학 가서 되게 도움되니까. 알았니? 그러면 옵틱 규칙을 만족하는 애를 볼 거예요. 지금 제가 공유전자수만 봤습니다. 자, 보여줄게요. 이제 공유전자쌍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러면 비공유가 왜 존재하냐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얘들이 존재한다는 건 무조건 이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얘를 만족한다는 거죠. 위는요, 만족 안 하는 애도 있어서 SP, SP2가 만족 안 했다는 거예요. 얘는 옥대규칙 무조건 만족해요. 그래서 질소를 써볼게요. 자, 질소는 7번이잖아요. 우리가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여러분, 원자가 몇 개예요? 5개입니다. 원자가가 5개. 그런데 홀전자가 몇 개 붙어요? 3개. 그러니까 수소가 몇 개 붙을 거야? 3개가 붙을 거란 말이지. 근데 얘는 가만히 봐봐. 자, 바닥 상태의 오비탈을 보더라도 그냥 무난하게 설명이 됩니다. 보세요. 얘를 뭐 들뜬 상태로 안 만들어도 세 개 와서 결합하면 된다. 그래, 결합에 대한 건 맞다니까. 근데 분자 구조를 보니까 또 다른 거야. 그럼 무슨 이론을 쓰라고? 혼성 오비탈 이론을 쓰는 거죠. 자, 혼성 오비탈 이론을 써봅시다. 혼성 오비탈을 쓰니까, 자, 여기 사이하고 보세요. 여기 사이하고 요 사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무슨 혼성이요? sp3 혼성이에요. 맞아요. 아까 CH4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얘는 특징이 뭡니까? 이게 있다는 거죠. 비공유가. 그리고 이렇게 홀전자가 3개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를 그릴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봐라. 얘를 그릴 때 중심에 질소가 있다면 똑같습니다. 앞으로 그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옆으로 그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 그려. 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누구예요? 비공유가 나온 거지. 이 아이를 이렇게. 왜? 전자밀도가 작다고 그랬잖아, 제가. 그치? 그랬더니 뭐가 성립을 한다? 아, 얘는 이게 되는 거죠. 얘는 이게 되는 거죠. 누른다는 거죠, 반발. 반발이 심해서 아까 109.5였죠? 얘 결합각을 따져보니 여기 수소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닙니까? 수소가. 요 결합각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몇 도 줄었냐? 2.5 줄었네. 그지?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렇게 써도 니들은 얘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 모양을 그리면 아까 얘가 몇 도였다고? 109.5였잖아. 오이씨. 얘가 이렇게 비공유 전자성이 오면 봐라. 사방에 있는 세 군데의 전자밀도 큰 공유를 눌러서 결합을 준다는 거야. 보이지? 네. 몇 도? 아, 거짓말 얘기죠. 아까 똑같은데. 해서 눌렸다 이거야. 눌렸다.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네. 눌렸어. 이씨. 몇 도? 7도. 다음에 하죠. 110도. 알았습니까? 네. 잘 봐요. 우리가 지금 전자쌍 반발원리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공유와 공유 사이를 결합각으로 부르는데 공유 전자쌍 사이의 결합각, 이 결합각을 유지하는데 비공유가 존재하면 이 결합각이 주는 걸로 와서 공유 반발보다 비공유의 반발이 어떻다? 세다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자 구조론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무슨 혼성이라고? 네. 맞습니다. sp3 혼성이에요.
그럼 선생님 sp3 혼성에서 비공유가 없으면 정사면체 구조예요. 아까 얘랑 똑같은 누구처럼? CH4처럼 정사면체 구조예요. sp3 혼성에서 입체고요. 그런데 비공유가 하나 존재하면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삼각뿔이라고 해요. 외우세요 이거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삼각뿔형. 대신 입체야 평면이야? 입체입니다. 이 두 개예요. sp3 혼성에서 비공유가 한 쌍 있고 비공유가 없고 요 둘만 입체라고요. 그게 CH4와 NH3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아이가 누굽니까? 8번 산소입니다. 우리 산소를 루이스, 전자, 정시호 이렇게 써요. 됐죠? 그래서 바닥 상태를 보게 되면 얘 역시도 이 상태에서 1s2, 자 2s2, 2p에 4잖아. 우리는 요 이상만 보는 거죠. 원자과 결합 이론이니까. 여기에 두 개 있고 비공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비공유, 그 다음에 홀전자 두 개. 이걸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구조를 설명 못해서 뭘 만든다? 혼성을 만드는 거야. 무슨 혼성 됐을까? 알았습니다. sp3 혼성. 그럼 sp3 혼성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오비탈을 놓겠다 그죠? 그래서 sp3 혼성이야. 근데 얘는 비공유 몇 쌍이야? 두 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홀전자 두 개가 생겨서 맞아요?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얘 결합을 볼게요. 잘 보세요. 얘들은요 결합 자체가 이런 겁니다. 하나 여기 중심에 산소를 놓을게요. 원자핵. 그러면 하나 옆으로 놔요. 둘 옆으로 놔요. 자 셋을 놔야 되는데 얘가 그래요. 이거 누구예요? 비공유. 그 다음 넷을 놔야 되는데 얘가 이거야. 알았어? 그거 웃겨 이게. 이 두 개가 서로 뭐가 있겠어? 반발이 있어요. 그럼 얘 사이로 요 사이로 누가 제일 약해요? 얘가 제일 약하다. 아까 9.5에서 얘가 107도 됐지. 얘 몇 도일까? 104.5. 104.5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잘 보세요. 여기에 비공유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자 구조를 볼 때 얘를 평면이라고 봐요. 요 두 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요 결합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결합에 대한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결합, 공유 전자쌍이 갖는 이 결합은 전자 밀도가 큰 결합 외에도 누구랑 만나서 어떤 형태의 공유 결합을 했고 어떤 방향으로 공유가 되었는지 SP 혼성으로 설명이 다 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다중결합의 형태에서 왜 다중결합이 3중결합밖에 없는지, 또 다중결합에서 왜 단일결합보다 이중결합이 2배 센 게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겠죠, 당연히. 안 나오는데 원리만 봐두라고. 저런 거구나 라고.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무슨 형이라고? 자, O형. 자, 나비형 죽는다. 여기가 몇 도라겠어? 104.5도. 얘를 구분형이라 불러.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냐, 이거냐. 누구야? 여기 평면이야. 자, 또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어. sp3 혼성에서 비공유가 두 쌍이면 입체가 아니야. sp3 혼성에서 비공유가 없다. 그럼 입체야. 정사면체 될 수 있지. 한 쌍 있다 그러면 삼각뿔이야. 그런데 두 쌍 있다 그러면 평면이야. 결합 구조는 이 성이 결정하는 거지 비공유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러분 이 혼성 오비탈이 단순하게 이것만 설명이 될까요? 아니요. 다중결합이 설명이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중심원자 비공유 전자쌍에 따라서 반발력이 세게 어떻게 된다는 걸 정리를 했죠. 하나 볼까요? 자, 기억 공유 전자쌍이라 하고, 그 다음 니은 비공유 전자쌍일 때 분자 구조를 설명하는 거야. 그럼 얘들은 혼성이야. 지금부터 말하는 공유와 비공유는 혼성 오비탈인 거야.
알았지? 그때 반발력 세기 비교를 해보면 누구와 누구 사이가 제일 크다는 거야. 니은과 니은 사이가 제일 컸다는 거야. 반발력. 그 다음은 누구야? 니은과 기억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은 기억과 기억이 제일 약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구조에서. 알겠어요? 사실 전자쌍 반발 원리는요, 대학 들어가면 안 배워요. 고등학교 니네 좀 배울 때 편하라고 알려주는 거지. 다 그냥 안 정도로 배웠어. 안 정도. 전자쌍 안 정도로. 알겠지?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오비탈적인 표현을 쓰면요, 보통의 높이차를 내가 왜 저렇게 그렸는지 이제 다중결합에서 보이는데 낮은 놈이 안전해요. 걔가 그럼 끊기가 어려워요. 알았어요? 그걸 지금부터 할 거예요. 야, 화학은 에너지가 어떨수록 안전하다? 아, 맨날 교육받아갖고, 그죠? 그냥 교육 받은 대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중결합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다중결합하면 역시 탄소와 탄소가 짱이죠. 네. 여러분, 제가 여기다 탄소 그린다고, 여러분, 이중결합이 탄소와 탄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CO5사에도 이중결합이 있잖아요. 다 해석이 돼요, 이걸로. 알았지? 자, 먼저, 이런 결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C2H6의 결합 선수 몇 개? 아! C2H4가 6개잖아, 316. 그렇지, 그렇게. 하나쯤 이지도 쓰라고. C2H4 몇 개? 6개. 어떤 사람이 5개? 공채. 여섯 개일 거예요. 얘는 몇 개? 그렇지. 야, 규칙성이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 그럼 잘 봐. 얘는 이렇게 결합할 거야. 나는 얘를 설명은 안 할 거라고. 자, 지금부터 너네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부르는데 니들도 부를 수 있으면 이제부터 거기 어깨 끼고 대화가 되는 거야. 그거요? 뭐 이러면서. 이거 무슨 원성이야? SP3. 그렇지. 이제 된 거야. 말이 통하는 거야. 선이 4개 있잖아. 이거 뭐라고? 그게 뭐야? 입체 그런 거지. 입체죠. 그죠? 정사면체 보죠. 몇 도 결합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니네가 저게 90도가 아닌 걸 안 거야. 정말 웃기지 않아? 90도로 그려놓고 아닌 걸 안 거야. 뭐 이러고 있잖아. 그랬더니 안 거야. 알았지? 저거 입체야. 자, 얘는 sp3 혼성 때문에 결합각이 109.5도가 되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 여기에다가 더 붙은 거죠, 옆에. 그죠? 있어요. 내가 있는데, 알죠? 선생님이 되게 이거 많아요. 많은데, 중학생애들 수업하는 애들이 다 훔쳐갖고. 예, 다 훔쳐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만들다 많은 모습,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 뭐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도 막 찌그러지고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옆에 이렇게 붙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나머지 2개는 어떻게 상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아, 보이죠? 눈에 보이죠? 착한 사람들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그렇죠? 이게 109.5도 무슨 원성이라고 해요? 빨간색이? SP3. 이게 녹색도. SP3. 녹색이에요, 이거. 알았죠? 잘 닦으면 녹색 돼요. 녹색. 그죠? 맞아요. 이 sp3 혼성이라는 이 결합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이제 본딩의 종류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건데, 지금 이 친구 질문이 이런 거예요. 결합이 저렇게 돼서 저런 혼성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얘는 이렇게 결합되는 건 알죠? 봐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니네가 알지. 그치? 맞아요. 근데 얘가 무슨 혼성이에요? SP2. 맞습니다. 이거 sp2 혼성이에요. 자, sp2 혼성이라는 것은 이 탄소 자체가 결합 방향이 3개라는 얘기예요. 요거. 됐죠? 그런데 여기에 몇 중 결합이 있어요? 그럼 전자 밀도가 크겠죠? 요거 설명하는 거야. 폴링. 봐. 1번 탄소와 2번 탄소를 설명할 때 우리 혼성 오비탈을 얘기해 보자니 sp2 혼성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잘 봐. 1번 탄소 sp2 나머지 하나는 저 위에 있다. 봐라. 얘는 결합에 3개만 참여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결합에 모두 참여를 해. 근데 진짜 결합이 얘들이고 저 위에 있는 결합은 다른 결합이야. 얘가 결합의 구조를 결정하고 얘는 전체 결합 3개를 참여하는 것인데 이쪽도 탄소가 이렇게 결합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야. sp2 혼성이잖아. 그럼 얘가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둘은. 얘들만 결합을 하거든. sp2 혼성. 그럼 sp2를 그리면 어떻게 그랬어 우리가? 요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자, 아까 sp2 혼성 누구 배웠어? 분소 배웠지. 삼각 평면이었지.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붙는 거? 수소가 와서 붙고 맞지? 그 다음에 이쪽에 탄소도 있지. 이렇게 결합. 그 다음에 양쪽으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sp2 혼성이 된 거야. 여기까지 결합이 됐지. 근데 뭐가 나오고? P가 남았지. 니네 피오비탈은 혼성이 아니잖아. 저거 혼성 안 된 거야, 쟤는. 알았냐? 안 됐으면 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요런 모습인 거야. 안 되면 봐라. 아! 일부러 온 거예요. 잘라 쓰려고 지금. 했어요? 이 면에 대해서 수직. 이 면에 대해서 수직이죠. 그럼 여기도 뭐가 있겠어? 수직. 됐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결합해요. 이렇게. 이 결합을 이렇게 흰색은 모두 sp3 혼성이 결합한 거고요. 알았어? 빨간색은 혼성되지 않은 P가. 그래서 잘 보세요. 이 결합을 칭하는 말이 있어. 잘 봐. 우리는 SP가 서로 만나는데 사실은 S와 S가 만나고 P와 P가 만난다고 하거든. 혼성 오비탈이 만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정면 결합을 한다는 말을 쓰거든. 얘들 요 결합 보이죠? 요 결합. 요 결합, 요 결합, 요 결합, 요 결합, 요 결합은 어딜 잘라도 정면 결합. 그래서 단면도가 이렇게 보여. 어딜 잘라도. 이런 애들을 이렇게 불러요. 시그마 결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SS가 만나고 PP가 만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어려운 말인데 이거부터 알고 갑시다. 시그마 결합은 원자의 방향을 요청해요. 아, 이거 시그마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참.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시그마 본딩은 봐요. 기본 결합에 무조건 있다고요. 여러분 봅시다. 여기 하나, 둘, 세 방향이니까 시그마가 세 개라 sp2 혼성인 거예요. 알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그마 본딩은 뭘 의미하냐면 결합 구조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얘가 sp2 혼성이니까 아까 sp2 혼성 분소 봤죠? 평면 구조였죠? 얘도 평면이다. 그런데 결합각은 달라. sp2 혼성에서는 여러분들 몇 도였어? 아까? 120도였지? 근데 얘는 전자밀도가 크잖아. 이중결합. 그래서 얘를 많이 민다. 122도야. 얘가 116도. 그러니까 결합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교과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약 120도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입체 표면이야. 그게 표면이야, 이거. 알았니? 자, 요런 거. 그러면 요 결합은 뭐라고 부르냐? 자, 얘는 측면 결합이라고 부르고, 얘는 단면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칼로 이렇게 잘라봐. 어떻게 생겼겠네? 이렇게 생겼어. 단면도. 이런 걸 파이 본딩이라고. 그러니까 파이 본딩은 봐라. 이 시그마 본딩들보다 위에 있으니까 안정해, 불안정해? 아, 불안정하지? 그래서 잘 끊어져. 잘 끊어져. 그래서 단일보다 이중이 2배 센 게 아니야. 이중결합이 되면 빨간색의 파이 본딩이 있는 거야. 선생님, 아래께 빨간색이 파인가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파이예요. 봤어요? 제가 표시하려고 아래다 빨간색이면 지금 위도 파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은 시그마 플러스 파이를 이중결합이라 부른다. 그런데 두 배는 아니다. 얘가 만약에 100이라고 친다면 파이가 시그마는 한 80단이네요. 그러면 니들 보면은 1단에서 그런 거 있잖아. PVC, 폴리에틸렌 다 뭐였어? 고분자였지. 걔들 결합시킬 때 이게 뭐야? 에틸렌이야. 이게 에틸렌이야 얘들아. 에틸렌인데 얘가 또 다른 에틸렌이랑 결합하면 빨간색이 끊어지고 얘가 된다. 근데 얘가 쭉 이어진다. 그게 니들이 알고 있는 이거야. 빵뽕지. 고분자 화분을. 알았어? 그래서 이런 걸 첨가종합이라고 하거든? 이 첨가종합체를 만드는 이유는 잘 끊어지니까, 빨간색이. 그래서 쭉 사슬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고분자가 돼. 그럼 비닐이 돼. 알았어? 그래서 빨간색은 약간 결합이 좀 약한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더 봐야 될 게 뭐냐? 시그마 파이를 지금 잠깐만 봐두고 말어. 이거를 막 정확하게 선생님은 지금 정확한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알았니? 니네 눈치 봐갖고 내가 가다 끊고 그런단 말이야. 하여튼 시그마하고 파이가 있는데 얘를 그리면 내가 니들이 제대로 이해해서 볼게. 얘 이렇게 생겼지 맞지? 네. 요 탄소 시그마 몇 개 있지? 시그마 방향이 몇 방향이야? 시그마 두 개. 그리고 무슨 원성? SP 원성이에요. 아, SP 원성. 다시 말하면 요 셋 중에 하나가 뭐고? 그러니까 시그마고 하나는 파이겠지? 또 하나는 또 파이. 또 파이. 무슨 말인가 봐봐. 얘들은 이렇게 결합했잖아. 이 탄소는 얘랑 결합을 함에 있어서 두 번의 시그마를 만들어. 다시 말하면 봐라. 하나, 그 다음에 소리 이렇게 돼. 다시 이쪽도 하나 이렇게. 그래서 봐. 이게 무슨 원성? 여기도 무슨 원성? 그럼 위에 있는 애들 얘들은 하나는 파이, 또 하나도 파이.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탄소가 하나 잡혀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잡혀요. 그래서 무슨 원성이에요? SP 혼성이고, 이쪽도 이렇게 잡혀요. 이쪽도 이렇게 잡혀요. 무슨 원성? SP 혼성. 근데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야? 파이 하나. 맞죠? 얘를 얘로 잡읍시다. 그 다음 또 있겠지? 90도. 이렇게. 요거 알겠어요? 그래서 파란색의 에너지가 조금 그래도 두 개 있으면 전자 밀도가 엄청 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이도 지들끼리도 에너지가 달라요. 알았어요? 그래서 80짜리를 우리가 잡았잖아. 그럼 한 파란색은 60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중결합이 잘 끊어질까? 삼중결합이 잘 끊어질까? 삼중이 잘 끊어져요. 약한 결합을 갖고 있어서. 결합이 세기는 센 건 맞아요. 근데 완전히 끊는데 이런 말을 안 쓴다고. 화학 변화는 얘가 더 심해. 파란색이 잘 끊어져서. 그러면 3중 이상은 나올 수가 없는 건 알겠죠? 왜? 시그마, 우리가 보통 파이 본딩이라는 건 90도 결합인데 90도 두 개가 최대예요. SP 혼성일 때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SP 혼성이면 직선형입니다. 180도. 그래서 삼각,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조식을 파악할 때 얘들은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 뭐 이렇게 부를 거란 말이야. 지금까지 얘기들이 다 들었다면 이제 마무리 하나 합시다. 평면이냐 입체냐는 첫 번째 소스가 뭔지 알아요? 다중결합 있으면 무조건 평면이에요. 알겠어요? 다중결합 들어가면 최소 SP 혼성일 거고 최대 SP2 혼성이에요. 다중결합 들어가면 SP3까지는 못 갑니다. 알겠습니까? 다중결합을 놓고 SP3가 되는 건 웃기는 거예요. 다시요. 다중결합이 들어가 2중이나 3중이 들어가면 무조건 평면구조입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니네 안 나오지만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만 조심하시라고. 누구냐면 이런 애요. 제가 얘를 쓸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를 줄 알면 돼. 잘했어요. 얘는 잘했어요. 누가 입체예요? 그럼 이 전체는 평면도 있고 입체도 있죠? 입체.
평면도 없고 입체도 있으면 입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질문. 저 탄소는 같은 평면상이 있다 없다? 봐요. 얘들 같은 평면상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얘들은 있어요. 이 구조식이 요 지우고 여기 CC3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려놨어서 이해 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sp2 가지셋, sp2 가지셋은 다 평면상에 있는 거예요. 서로. 이런 거 설명할 때 폴링 이론이 유용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네. 자, 지금 여러분 SP, SP2, SP3를 봤는데 이제 구조식을 보고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N2 알죠? N2. N2가 구조를 딱 봅시다. 삼중결합이죠? 이 안에 파이 몇 개 있다? 맞아요. 파이 2개 있는 거예요. 시그마 하나에다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얘 무슨 원소예요? SP 원소예요. 그렇죠. 비공유 전자쌍의 방향도 잡는 거죠. 구조에 쓰진 않지만 이 두 개 방향으로 잡는 거예요. 전자쌍이 두 개 방향이 있다. SP 혼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O2는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중결합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알지? 아 여기 파이 하나 있구나. 됐지? 아 무조건 다중이 있으니까 평면인데 멋지게 표현할 땐 얘는 SP2 혼성이라는 거야. 전자쌍 전자쌍 다중결합은 단일로 본다고 시그마로 그냥 알았니? 그래서 아 세 개. 그러면 자 얘는 무슨 혼성? SP3 혼성이에요. 근데 직선이야. 왜? 구조를 영향을 주는 시그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게 뭐냐? 아이고. 여러분 얘 무슨 혼성? SP2 혼성이지? 그럼 얘는 똑같아요. SP2 혼성. 그럼 얘는 이해 갔어요? 무슨 혼성? 얘는 얘는 한 쌍이 있다 소리. SP2죠? 네. 이거는 자 얘 무슨 구조? 평면이야 입체야? 얘가 SP3에서 입체라고 했죠? 근데 여기 시그마 있어요? 없죠. 진짜 결합을 결정짓는 시그마 본딩이죠. 선. 그럼 얘 입장으로 판단해야죠. 이거 뭐예요? 평면이에요. 그리고 다중결합 들어가면 평면이라고 했는데 왜 얘는 봐라. 얘는 입체인데 얘는 왜 평면입니까? 하면 맞습니다. 얘들 같은 평면상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없잖아. 이게 얘는. 그죠? 응? 다시 말하면 시그마 본등이 없잖아 지금. 비공유는 결합에 참여를 안 한다니까. 시그마만. 그래서 시그마가 누구니? 얘가 시그마야. 그래서 얘 누구란 말이야? SP2 혼성이잖아. 딱 보면. 근데 왜 점이 있으니까 아 SP2구나. SP라고 봤더니 SP2가 되는 거야. 근데 SP2는 평면인데 봐라. 얘는 비공유가 있잖아. 평면은 120이잖아. 근데 비공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보다는 준다는 거야. 결합까지. 비공유 때문에. 알았어? 이런 상대 비교를 폴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 네. 자, 이제 이거 가지고 극성과 무극성을 따질 거야. 알겠냐? 이 이론과. 자, 결론. 자, 분자 구조 해석은 얘들아. 먼저 결합각 비교를 꼭 알아야 된다. 네. 결합각은 이게 있었고, 그지? 이게 있었고, 물어보는 건 이 각도야. 네. 첫 번째 게 직선, 네. 두 번째가 평면. 삼각평면, 세 번째는 정사면체, 요게 삼각뿔, 요게 구분형. 그지? 그리고 두 개가 입체. 알았지? 네. 특히 나머지가 다 평면인데 구조를 파악할 때 우리가 구조를 파악할 때 있잖아.
조심할 게 다중결합은 몇 종 결합을 해석해라. 왜 그렇다고 이건 뭐 몰라도 되지만 다중결합 내에는 시그마 결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았지? 이렇게 해석을 해라. 그러면 이제 또 다중결합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구조다? 문제는 중심원자 2개까지야. 중심원자 2개까지야. 3개 이상부터는 입체 있으면 입체 구조로 따라가야 된다. 알겠지? 근데 너희들 중심원자 3개짜리 나오진 않으니까. 알았니? 요렇게 우리가 분자구조 해석할 땐 요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극성까지 따라가면 이제 이런 거는 기억연직이 하나 나와. 알았어? 이제 지금도 배우는 게 니은디귿으로 따라오거든. 우리는 분자의 극성을 따질 거야. 거기 봐봐. 페이지 211쪽 보자. 분자의 극성. 자, 우리는 분자라는 독립된 입자의 극성을 따질 거거든. 무극성일까? 극성일까? 요거 따지는 거야. 무극성 분자냐? 극성 분자냐? 둘을 따질 건데, 제일 먼저 이론을 배워두고 문제풀이 시간에 출제가 물어봤을 때 뭐부터 봐야 되는지 순서 잘 봐서 문제 풀어. 지금은 내용적인 설명만 봐. 무극성 분자일 경우야. 자, 무극성 분자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무극성 공유 결합만 존재할 경우야. 무극성 공유 결합만 있으려면 얘들은 뭐라 해야 돼? 원소이어야 돼. 원소. 예를 들어서 H2, N2, O2, F2, 실. 이런 애들은 무조건 무극성 공유 결합만 있잖아.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아예 없잖아.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들을 무극성 분자라고 불러. 자, 무극성 분자를 일컫는 말을 잘 알아들어. 얘도 해당된다. 무극성 분자는 먼저 쌍극자 모멘트가 있든 없든 그 합이 0이 되는 애들을 무극성 분자라고 불러. 얘는 어차피 쌍극자 모멘트가 없잖아. 이 자체에.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 애들을 우리는 이런 구조다라고 불러. 이게 무극성 분자를 일컫는 말이야. 쌍극자 모멘트가 아니라 모멘트 합이다 얘들아. 알았어? 무극성 공유 결합만 있을 경우는 이 둘에 다 해당되는 거야 얘가. 쌍극자 모멘트도 합이 0이고 대칭 구조이고. 그치? 뭐 그런 건 대칭이냐 뭐냐는 우리가 혼성 오비탈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야. 자, 극성 공유 결합이 존재하는 경우야. 알았냐? 이런 경우가 무극성 분자가 되려면 이게 화합물을 말하는 거냐. 화합물. 화합물이야. 이러려면 일단 조건이 중심 원자에 비공유 존재성이 있으면 안 돼. 두 번째 조건이 동시에 주위 원자 종류가 동일해야 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대문자 2개만 돼. 대문자 2개. 무슨 말인가 봐. 예를 들어보자. 중심 원자가 누구냐? 베릴륨이지. 제 비공유 있어 없어? 없지. 대문자 몇 개냐? 대칭.
대문자 두 개니까 앞에 대칭. 두 개. 그렇지. 저거 보는 거야. 니들은 어차피 극성공열에 존재하는 화합물을 봐야 되거든. 화합물의 중심원자가 누군지 보고 그 중심원자의 비공유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대문자 몇 개인가? 두 개면 돼. 얘 어때? 중심원자 궁소지 비공유 없어. 대문자 몇 종류? 대문자가 두 종류라는 건 몇 방향이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SP 통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 방향으로 모멘트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거지.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이거 첫 번째 거는 비용결합으로 아예 할까요? 지금 분자에서 물어보잖아. 그치? 제 화학결합으로 무슨 결합이라고 저 이온결합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분자 구조를 할 때 왜 얘 둘이 왜 나올까? 요거랑 OF2 있지, OF2. 얘랑 NH3 있지, 그거 같이 비교하려고. OF2는 9분형인데 결합각이 104.5인데 얘는 몇 도야? 180이잖아. 왜? 비공유 때. 이런 거요. 알았냐?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표현한다면 얘는 SP 혼성이라 180인데 걔는 SP3 혼성에서 경우에 두 쌍이 써서 104.5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배워? 얘는 직선형 대칭인데 OF2는 9분형 104.5도. 극성분자라고. 그 다음에 얘도 BH3는 삼각평면형 120도인데 NH3는 삼각뿔형 107도. 거기에다가 극성분자란 말이야. 이거 비교할 때 얘들 잘 유명하자고. 그럼 이걸로 보면 너희들이 금방 알아채니까 뭐 X, H2, Y, H3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공유 표시 안 해주고 자료 단축 주고 물어본단 말이야. 알았냐? 그거 비교할 때 등장하는 애들이야. 자, 요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거 잘 봐봐. CCl4를 한번. 얘들 결합각이 몇 도야? 109.5야. 맞지? 쌍극자 모멘트를 한번 그려볼게. 염소가 세. 맞아? 그러면 이 탄소 쪽은 뭘 띄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뛴다고. 알았니? 그럼 여기도 쌍극자 모멘트가 염소 쪽으로 치우치겠지.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해서 합이 0입니다. 자, 질문. 얘는 분자 전체가 쌍극자를 띄지 않아. 그런데 부분 전환은 띈다. 중요하다. 알았냐? 어차피 극성 공유 결합이잖아. 그럼 부분 전환은 있다고. 전체 합이 0인 거지. 알겠어요? 그 탄소는 무슨 전화를 떼지? 플러스 전화를 떼고 있잖아. 이런 얘기.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물은 어쨌든 부분 전환이 있어. 전체 합이 0이야. 그런 애들이 대칭구조다. 이렇게 부른다고. 여기까지 됐지? 자, 화물인데 대칭,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심원자의 비공유가 없어. 먼저 가야 돼. 두 번째, 원소 종류가 두 종류야. 그럼 내가 C6H6 이렇게 썼어. 이거 대칭이야, 비대칭? C6H6 중심원자 누구야? C. 대문자 몇 개야? 대칭이야. 그렇게 보면 된다고. 알았어. 분자 구조 몰라. 벤젠인데 벤젠이 뭔지 몰라. 대칭이야. 자, 두 번째야. 이제 극성 문제야. 극성 문제. 우리 극성 문제가 뭐라고 부른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이 정도만 배워. 0이 아니다. 그럼 이런 말로 뭐라고 나오냐? A 분자랑 B 분자를 봤더니 쌍극자 모멘트가 B가 크다. 뭔 뜻이야? 작은 애가 0이야. 큰 애가 0이 아닌 거고. 이해 가서 그런 식으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이게 단순히 묻는다고. 이런 애들은 무슨 구조다? 비대칭 구조.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런 비대칭 구조 애가 되려면 어때야 되는? 첫 번째, 중심원자의 비공유성이 있으면 돼요. 얘가 있으면 무조건 비대칭. 무조건 이거는 비대칭일 수밖에 없어. 아까 봤잖아. 전자쌍 반발 원리. 근데 그 전자쌍 반발 원리를 설명하면 뭘 알아야 되냐? 혼성비탈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 눌리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누구냐 이 중에? 질소 비공유 몇 쌍 있어? 한 쌍. 산소 몇 쌍 있어? 이렇게.
이런 애들이 중심은 3주기에는 인, 황. 선생님 염소랑 플루리는 왜 왔어요? 걔가 중심은 될 리가 어딨냐? 그지? 걔들이 있어서 이원자 분자는 무조건 비대칭이지. 그지? 이원자 분자가 대칭이려면 뭐밖에 없어? 이런 애들밖에 없어. 근데 HF, HC 이런 애들은 다 비대칭이잖아. 모멘트가 합이 0이 아니니까. 됐죠? 그 다음에 요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왜?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얘기를 하라고. 자, 화합물소 간단하게 쓴 거예요. 제가 대문자가 3개 이상이면 무조건 쌍문자 모멘트합이 0입니다. 거기에다가 비대칭 구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자, 얘로는 얘들이 있잖아요. NF3, PH3, SO2, 그 다음에 OF2, H2O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내가 쓰는 순간 니들이 알아야 돼. 이런 애들. 얘 중심원자 탄소인데 비공이 없잖아. 근데 대문자 몇 개야? 3개. 그럼 비대칭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얘 극성 문제야, 무극성 문제야? 맞아요. 대문자 3개니까 홈알데하이드 아니에요. 이게 잘 녹아요. 얘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그렇죠. 이제 1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요. 에탄올 써놓고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대문자 3개인데? 극성. 알았습니까? 금방금방 알 수 있어. 분자식을 몰라도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요. 중심원자가 누구니 필요 없다니까. 뭐 N, O, F 중심원자가 질소 필요 없다니까. 이거 대칭, 비대칭 이런 거. 대문자 3개. 그럼 이런 게 어디서 사용되느냐? 이런 거죠. 보세요. sp3 혼성 정사면체 메테인 가스가 있어요. 메테인 가스, CH. 메테인 가스. 도시가스죠. 여기다가 HCl을 첨가해서 수소를 빼내면 얘가 이런 물질이 됩니다. CH3Cl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대칭이야, 비대칭. 비대칭이죠. 아, 뻔하잖아. 이거 비대칭 같잖아. 그지? 니네가 속는 게 얘라고. 여차하고 속는 게 얘야. 이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이거? 마치 대칭같이 보이잖아. 양쪽에 C, 여기 아래. 왜? 이거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구조에서, 여기 하나 바뀌었잖아. 여기 하나 또 바뀌면, 요걸 본 게 이거거든, 이 모습이거든. 양쪽에 바뀐 거 있는 거. 이게 직선 90도가 아니란 말이야. 100도 좀 오면 양쪽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비대칭인데 애들이 이걸 보고 속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얘 분자식이 봐라. 대문자 몇 개 있어? 3개. 그럼 비대칭이라니까. 보고 하나, 그럼 끝이야 그냥. 이거부터 알아. 제일 먼저. 이게 안 속는 방법이야. 알겠어? 자기가 자꾸 속고 그러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안 속아. 여기다 또 HCl을 집어넣어? 그럼 이건 또 안 속아요. 이거는 또 비대칭 금방 알아요. CHCl3 플로로포르 이게 마취제거든.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면 얘가 바로 사레마탄소.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대칭이잖아. 대문자 2개잖아. 알았어? 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부터 찾아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자, 이제 니들이 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줄게. 요거 보자. 이거 아까 본 거 기억나지? 이거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순서의 중요성이야. 얘 분자식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볼 것도 없잖아. 그럼 뭐야? 대칭. 대칭. 괜찮아. 네 눈은 대칭이라고 그랬어. 대칭이잖아. 그지? 그럼 봐봐. 뭐부터 봐야 되냐 해서 시간이 순삭이 되면서 풀리는데 고민을 했다가 이렇게 덜컥 실수해버리는 거야. 너 무슨 고민을 해야 돼? 무극성이야, 극성이야? 이건 여기 극성 보여? 그러면 대칭이잖아. 그치? 그 이론이야. 뭐부터 보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대문자 하나 있어? 무조건 목성이야. 대문자 3개 있습니다. 극성이. 그렇지. 무조건부터 치고 가라고 항상. 알겠어?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오전은 물에 잘 안 녹아.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아마 60, 70% 된다. 이것만 잘 찾아내도 이쪽 문제 되게 쉽게 풀려. 알았어요? 응. 왜? 손이 잘리고 싶어. 집에 갈 때고. 이거 손 들고 가고, 넌 발 들고 가고, 이렇게. 자, 분자의 성질입니다, 이제. 페이지 212쪽이에요. 자, 분자의 성질. 여러분, 극성 분자는 쌍극자가 있어, 없어? 없죠. 예, 여기서 말한 쌍극자는 부분전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가 없어요. 근데 극성 분자는 쌍극자가 있어요. 왜? 합이 0이 아니니까. 아까 국성분들 하셨잖아요. 어떡하라고? 돌려보든가. 돌려봐요. 편집해야지. 여러분, 비대칭이라는 표현이 이런 거죠, 이런 거. 플로링이 이렇게 있어요, 플로링. 쌍극자가 모일 때 어디를 향해요? 이렇게 향하겠죠? 그럼 얘가 뭐를 떼요? 마이너스를 띄겠죠? 얘는요? 이럴 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이들의 합이 뭐예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이 0이 아닌 거예요. 알겠어? 모멘트 값으로 표현했을 때 그럼 얘들은 분자 자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그냥 있는 거야. 이게 극성 분자의 성질이야. 무극성 분자는 저렇게 부분전환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화의 합이 0이 돼서 표시가 안 나는 것들이고. 알았어? 그럼 여기서 극성 분자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자. 대표적으로 누구 보느냐? 물. H2O. 자, H2O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야. 맞지? 산소가 무슨 전화를 떼요? 수소는. 얘들은 모멘트 합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맞지? 네. 그러면 우리가 물 분자를 이렇게 그릴 거야. 분자 모양 많이 봤잖아. 니네 책에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죠?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여기가 뭐를 떼었고 여기가 이렇게. 됐지? 자, 만약에 잘 봐. 물을 흘려보내잖아.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게 되면 얘들이 지금 멋대로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다가 대전차를 갖다 놓는 거야. 에보나이트. 음전하로 대전체. 그러면 이게 당겨지죠? 누구 쪽이? 이렇게요. 수소 쪽이 당겨져. 여기. 참,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은 액체이기 때문에 당김이 좋아요. 만약에 기체화 된다면 튕기는 놈이 있긴 있겠죠. 근데 그 에너지가 되게 세야 돼요. 에너지가 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보다 세야죠. 그래요? 센터 갈래요? 강원도 나가도? 잘 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 어디를 슈통 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 분자도 에너지가 굉장히 센 애들은 정기장, 자기장으로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골고루.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건 안 돼라는 거를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 과학자예요. 알았습니까? 네. 아니, 그냥 안 돼. 이거는 저 인문학적인 표현이고요. 그죠? 근데 1대 1에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실제로 이게 어린 아이들한테 통한대요. 어린 아이들 60%가요. 이유도 모르고 명령을 내릴 때 화를 내요. 근데 뭔가 이유를 장황히 설명했는데 대충 못 알아듣겠는데 얘기 조리 있게 설명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듣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얘기해 준다. 꼬마가. 알았어요? 근데 야, 저거 하지 마. 왜요? 그냥 하지 마.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뭐야? 화내는 거야? 그럼 막 한대. 그럼 더 화내게 하려고 하고. 근데 저건 저러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나가서 지구 경제에 위험을 주고 우주 평화에 영향을 준다고 내가 안 해요.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 설명을 하면 돼요. 여러분, 또 물이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 물이 떨어지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로 된 유리막대를 갖다 두면 어떻게 되냐고. 당겨져. 학생들이 전기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잠깐 착각하는 게 마이너스 당겨져. 플러스 밀려나. 리질한다고 쌍극자가 다 있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 이쪽으로 당겨준다 이렇게? 산소 쪽으로. 이렇게. 산소 쪽이 당겨져.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쌍극을 모두 갖고 있다. 이게 극성분자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전기장, 자기장에서 일정한 규칙적 배열을 하죠. 그걸 전문용어로 배향한다고 해요. 알겠어? 근데 무극성분자는 어떻습니까? 지 멋대로. 전기장, 자기장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지 멋대로. 그러니까 전하가 평형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하평은 어디든 일어나요. 쌍극자에도 전하평은 일어나요. 그래서 부분전화 크기가 똑같은 거거든. 근데 얘들은 그렇게 설명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쌍극자 모멘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합이 0이다. 아셨습니까? 네. 이게 극성분자와 무극성분자의 두 번째 자료까지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자료가 조금 이게 학교 선생님이 오바치면 약간 니들이 좀 뚱받을 일인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그 용해 있죠, 용해. 용해는 이 정도까지만 나와요. 용해는 우리가 얘에다가 얘를 섞으면 뭐가 돼요? 우리는 이 용액을 무슨 혼합물이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균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용해된다라고 해요. 용해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용질, 용매 간의 인력이 각자의 인력보다 센 거예요. 알았어요? 각자의 인력보다 둘 간의 인력이 세야 섞여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친한데 엉뚱한 친구가 와서 친구하자 그러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거 하는 거. 맞죠? 근데 동료 친구 중에 하나가 다른 친구를 데려왔는데 얘가 괜찮아. 그럼 그냥 섞이는 거고요. 이거는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극성 분자에 무극성 분자가 들어가는 건 인력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럼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극성 분자가 왠지 세고 무극성 분자가 왠지 약하고. 아니에요. 무극성 분자가 센 것도 있고요. 극성 분자가 센 것도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게 밑에 분자 간 인력이에요. 알았습니까? 여튼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극성끼리는 용매, 용질 간의 힘이 세요. 왜? 전기력이 더해지고. 그걸 쌍극자 힘이라고 해요.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뚜렷하게 이기 때문에 플러스 쪽은 마이너스 쪽으로. 다시 말해서 만약에 폼 알데하이드를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얘는 무슨 전을 할 때였고, 그죠? 얘는 무슨 전을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진다고. 이렇게. 얘를 당겨요. 그래서 서로 결합한다니까. 그러니까 극성은 극성이 잘 녹고 무극성이 잘 녹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쌍극자 힘이 존재하는 애들은 그걸 이용해서 결합을 먼저 딱 시초를 그걸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분자량을 갖는 모든 분자가 갖는 힘이 분산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자, 봅시다. 분자 간 인력을 평가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쌍극자 힘이 있어요. 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분산력은 더 큰 의미로는요, 분자 간 인력 모두를 통치하는 말이에요. 분산력. 이거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얘를 이렇게 빼놨어요. 반대를 발설하는 과학자가 이걸 설명하는 건데, 분산력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있으면 분산력이 있는 거야. 그럼 무극성 분자는 얘는 어떨 거 아니에요? 무극성 분자는. 근데 얘는 있겠죠. 근데 극성 분자는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자 간 인력을 측정하는 거는 얘 갖고 측정을 해요. 녹는 점은 약간 뒤로 빼는데, 왜 녹는 점을 빼느냐? 녹는 점이라는 건 고체를 액화시키는 거예요. 액화가 융해. 액체화시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고체는 규칙적 구조가 있어요. 지들끼리. 구조가 있거든. 그 구조를 깨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서 객관적 비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끓는 점, 저게 높으면 인력이 센 건데, 봅시다. 너희들 그 밑에 있는 표는 이걸 나타냈어요. 잘 보세요. 쌍극자 힘이 분자 간 인력에 비례하다라고 실험을 하게 되려면 통제를 뭐를 해야 돼요? 이걸 통제해야 돼요. 분자량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자량은. 그치? 그거 맨 밑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CH4가 있어요. 분자량이 16입니다. 그 다음 NH3가 있어요. 분자량은 17이죠. 여러분, 좌측은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대칭. 요거는
비대칭. 그러면 쌍극점은 얘가 세다. 분산점은 비슷하잖아. 그래서 끓는 점이 어떻다? 얘가 높다. 이렇게. 그런 점이 높다. 네? 네? 왜요? 누가? 중심 원자 비공유. 참 나오죠. 이게 습관이 되면 돼요. 질소가 중심 원자 비공유니까. 그죠? 없으면 그 다음에 대문자 몇 개지 말죠. 근데 우리는 대문자 3개가 아니니까 중심 원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빨라져요. 계산하다 보면은 참 이게 이거가 이렇게 나도 참 그렇지만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잘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O2랑 황화수소, O2랑 황화수소. 여러분 얘는 32죠? 황화수소는 33입니다. 그럼 봅시다. O2는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O2 대칭이죠. 볼 것 없이. S 중심 원자의 비공유. 산소 밑에 있잖아. 그래서 쌍극점이 세니까 이런 식으로. 알았어? 인력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걸 갖고 오버친 게 바로 위에 있는 용매. 거기 봐봐. 그 실험의 문제는 요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봐라. 자, 선생님이 요렇게 시험관을 놓고 말이야. 요렇게 층을 3개 그려요. 니들은 무조건 극성은 극성에 잘 넣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잘 넣는다며. A, B, C 3층으로 나눴다. 얘 막 믹스하면 몇 개 층으로 나눴다? 2개. 그렇지. 누가 섞일까? A씨가. 그래, 이런 거. 얘하고 얘가 극성이 서로 다르니까 안 섞인 거고, 얘하고 얘하고 극성이 다르니까 안 섞였는데, 얘랑 얘랑 어떻게 했냐고. 합겠지, 극성이. 그래서 얘가 무조건 무극성이면 얘는 둘은 뭐 극성일 거고, 얘가 극성이면. 이렇게 극성하고 무극성밖에 없다니까, 시험 문제 낼 때. 가운데를 딱 잡으라고. 자, 그런데 봐라. 여기다가 황산구리 수용액을, 황산구리를 녹였어. 황산구리에 구리이온이 푸른색 띠잖아. 그치? 근데 얘가 시험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된 거지. 됐어? 여기는 극성. 이게 바로 물인 거지. 알았어? 그럼 너희들은 이거 무조건 무극성이지. 밀도 누가 커? 밑에 큰 거야. 알아보면 이게 사양화탄소다. 이 사양화탄소는 밀도가 1.6인데 얘가 아까 니네가 봤던 CC일 거야. 대칭이지. 그 다음에 얘는 좀 어려워. 얘야. 뭔지 모르겠는데 대문자가 2개지. 중심 원자 탄소지. 대칭이죠. 알겠어? 탄화수소는 딱 대칭인 거야. 그래서 너네들. 알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아이오딘을 떨어뜨리잖아. 보라색. 그렇다면 얘는 층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오딘은 위아래층. 무극성 용매에 놓는다. 이런 얘기.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이렇게 가서 뭐 황산구리를 녹인 다음에 막 섞었더니 이런 거야. 자, 이렇게 A, B, C 층 이렇게 놓고 황산구리를 넣고 섞었더니 막 믹스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럼 이거 무슨 층이라는 거야? B라는 얘기. 2개 섞인 거니까 이게. 알았어? 이런 문제도 나와. 알았어? 그러니까 별로 어렵진 않다. 페이지 213쪽까지 얘기는 선생님이 다 했고,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만 살짝 확인하고 갈게. 200 그래. 210쪽 봐봐. 먼저. 1번. 요것만 하고 다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얼굴, 요 화색이.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설명이야. 1번. 분자에서 중심원자 주위의 전자쌍들은 가능한 가깝게 부끄럽죠. 반발입니다. 전자쌍은 서로 반발하니까 X. 두 번째, 진짜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내 분자 구조 이렇게 섞여주면 이거 다 틀려와요. 중심원자에 전자쌍이 4개 있는 경우, 얘들아, 중심원자에 전자쌍이 4개 있는 경우, 알았어?
SP, SP2, SP3를 모두 할 수 있어야 돼. 탄소 같은 경우까지는, 그지? 전자쌍이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놓였을 때라고 했지. 이거 공유전자쌍만 얘기하는 거지. SP3 혼성이잖아. 그지? 이때는 가장 반발이 약할 때. 상호. 왜 전자쌍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지냐? 상호 반발이 최소화되려고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알아서 그걸 설명한 게 MO 이론이고. 분자오니까. 알았지? 그래서 가장 꼭지점에 놓을 때 반발력이 가장 작다라고 해서 정사각형이 아니라 뭐야? 정사면체. 그래서 틀린 거야. 정사각형은 90도잖아. 그지? 다음에 세 번째, 비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사이 반발력은 공유들 반발력보다는 당연히 크죠. 그죠? 맞았습니다.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애는 옥텟 규칙 만족하는 애들이죠. 이거 다 SP3 혼성이에요. 그 중에 다가 입체, 나도 입체, 다만 구분형. 평면입니다. 이런 거 보는 거죠. 자, 1번. 결합각 크기 몇 도씩 준다? 2.5씩 줍니다. 다가 109.5, 나가 107, 다가 104.5.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가 제일 크고, 다가 제일 작고, 분자구조, 정사면체, 삼각뿔, 구분형.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정사면체, 삼각뿔, 구분형. 자, 세 번째. 분자 구조에 알맞는 분자식을 찾자라고 했는데 1번 직선형. 야, 기억 어디다는 기억. NF3 SP3잖아. 비공유 있잖아. 삼각뿔형조 비공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3번에 갖다 집어넣으세요. HF 2원자 분자잖아. 직선형이에요. 이거는 SP 혼성이라고 그래요. SP3 참 SP 플로린 SP3 혼성인데 뭐가? 시그마 본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직선형입니다. 1번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N2 직선형이잖아. 그지? SP 혼성이지만 시그마 본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파이니까 두 개가. 그 다음에 리얼 CO2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CO2는 중심원자 탄소가 양쪽으로 두 군데로 펴졌죠. 이거 SP 혼성이에요. 파이파이. 알겠습니까? 직선형이에요.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미음 BCl3 삼각평면이죠. SP2. 그래서 5번으로 가시고요. H2 구분형이죠. SP3인데도 평면 유일하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2번으로 가야 되고 BCl2 이거 직선형이죠. SP 형성. 그래서 C옷은 1번으로 CH4 정사면체. 자, 4번 가나다라 보이죠? 가나다라 특히 여러분 나가 결합각 커요? 라가 결합각 커요? 나라 중에 나가 커요. 왜? 비군이 없으니까. 이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려고 나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가에서 공유전자쌍은 두 개다. 맞습니다. 베릴륨은 SP 혼성이에요. 알았습니까? 비군이가 없어요. 그 다음 2번 나와 라의 분자구조는 다릅니다. 라가 입체 삼각뿔이고 나는 뭐예요? 삼각평면이에요. 왜? 나는 SP2고 나는 SP3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막 외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공부한 거 복습을 하라고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면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3번 다와 라에서요 전체 전자쌍수 옥텟 규칙 만족 맞잖아요. 그래서 얘들 다 SP3 혼성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14쪽. 자 14쪽 봅시다. 분자의 극성입니다.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입니까? 아니죠. 쌍적 오베타 합이 0이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없는. 그리고 두 종류 원소만 이루어진. 얘들은 대칭이었잖아. 그래서 1번 X. 무극성으로 이루어진 분자는 모두 무극성 분자다. 이건 정답입니다. 이거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화학식으로 대문자 하나 있는데 무조건 무극성 분자인 거예요. 비대칭 구조의 다원자 분자는요 모두 극성이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비대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비대칭이는 쌍극점 모멘텀이 0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2번 가나다 중에 비대칭 누굴 것 같아요? 가나다 중에 다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면 좋지. 근데 앞에 구조식처럼 가하고 다를 똑같이 써준단 말이야. 니들이 찾아야 되는 거지. 자 1번 쌍극점 모멘텀이 0인 분자 하나예요. 중심원자 비공유 없죠. 대문자 두 종류죠. 됐습니까? 극성 분자 다죠. 왜 다요? 중심원자 비공유식. 끝이에요. 3번 자 물줄기에 전하를 띈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 끌려온다. 다 끌려오는 거 극성 분자예요. 쌍극자로 바꾸시니까. 두 번째
기체 상태 수소 분자는 일정한 방향으로 부풀었다. 수소는 호돈소 물질이야. 대문자 하나라고요. 목성 분자지 지멋대로 농다. X. 극성 물질. 니네 에탄올 C2H5OH 극성이 아니야. 왜? 세 개. 대문자 세 개로. 그렇지. H2 극성이 아니야. 왜? 비공. 그렇지. 중심 분자 비공.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 3번은 잘 섞여. 지들끼리. 이렇게 섞으면 뭐야? 마시겠죠. 니들이. 자, 네 번째. 분자량이 비슷한 이 둘. 누가 더 높아야 돼? NHC가 더 높아야지. 왜? 쌍극자임이 더 크니까. 이런 거야. 다음 4번. 일정한 방향으로 배양되자 극성 찾아라는 얘기야. 극성. 맞지? CO2 아니잖아. 대문자 두 개고 중심분자 비공이 없잖아. HF 무조건 극성이죠. 이원자인데 두 종류면 O2 아니잖아. S 맞잖아. 이렇게. 자, 무극성 용맥 벤젠. 니네 벤젠 위에 써봐. C6H6 써봐.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C6H6 대칭이지. 탄소인데 대문자가 두 종류잖아. 맞지? C6H6. 그럼 여기 대칭 찾으라는 얘기야. H2 탈락. CO2 오케이. BCl2 오케이. HCl 왜 탈락? 그렇지. 그거야. 그냥 그렇게 보고 반찮는 거야. 알았니? 네. 나머지 숙제다.